한밤의 공장 안 망치가 직물기계를 내리칩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쇠가 휘어지고 부품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옆 기계 앞에서 망치를 든 손이 멈춥니다. 똑같이 생긴 기계인데 이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같은 공장, 같은 기계. 어떤 건 박살내고 어떤 건 멀쩡히 남겨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고 부술 기계와 살릴 기계를 갈랐던 걸까요? 역사책은 이들을 한 줄로 적었습니다. 기계가 무서워서 날뛴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멀쩡히 남겨진 저 기계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200년 전 그들이 던진 질문이 지금 당신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거든요. 때는 1811년 영국 노팅엄.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증기와 기계가 공장마다 들어서면서 모든 게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직물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요즘 말로 옮기면 한 분야에서 10년, 20년을 쌓은 베테랑 기술자입니다. 양말 한 켤레, 옷감 한 필을 짜는데도 손끝에 감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견습으로 들어가 몇 년을 배우고 나서야 겨우 한 사람 몫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기술을 평생을 바쳐 몸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해도 어깨를 폈습니다. 내 손으로 짠 물건이 시장에서 죗값을 받고 그 돈으로 식구들이 빵을 먹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한 가지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술집에 모여 그날 짠 물건 이야기를 나눴고 솜씨 좋은 사람은 동네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내 손에 대한 믿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삶에 어느 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넓은 틀에서 옷감을 한 번에 뽑아내는 기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계가 숙련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을 배운 적 없는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를 안 쳐도 척척 돌아갔습니다. 공장주 입장에선 계산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비싼 베테랑 대신 값싼 미숙련 일손과 기계를 붙이면 인건비가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계가 빨라진 만큼 물건은 쏟아졌는데 그 옷감의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얇고 엉성해서 몇 번 입으면 금세 해지는 물건이었죠. 그런데도 시장엔 싸구려가 넘쳐났고 멀쩡한 물건값까지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숙련공들의 품삯 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떤 마을에선 임금이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식구들 빵 한 덩이를 못 사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흉년까지 겹쳐 빵값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굶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깐,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회사 매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인 그 기분. 분명히 다들 좋아졌다는데 내 통장만 그대로인 그 느낌 말입니다. 200년 전 그 직물공이 느낀 게 딱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점잖게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함부로 품삯을 깎지 못하게 해달라고 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회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말로 푸는 길이 전부 막힌 겁니다. 바로 그때 노팅엄의 한 통의 편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서명은 네드러드 장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복면을 쓰고 망치를 든 이 사람들은 기계를 몰라서 무서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기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기계를 다뤄온 숙련공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떤 기계가 누구의 밥줄을 끊고 있는지를. 이들의 행동에는 소름 돋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쳐들어가도 모든 기계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깎지 않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 공장주의 기계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오직 임금을 후려치고 싸구려만 찍어내던 공장의 기계만 골라서 박살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옆에 멀쩡히 남겨진 기계. 그건 망치를 든 사람이 봐준 게 아니라 그 기계 주인이 사람을 굶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미워한 건 기계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계 옆에 들러붙은 누군가의 탐욕을 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돌린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부수는 건 사람을 굶기면서
제 배만 불리는 자들의 기계다. 심지어 어떤 무리는 부서진 기계의 주인에게 쪽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너의 욕심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까 이건 기계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생겨난 거대한 이득을 도대체 누가 다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같은 변화 앞에서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구는 굶어 죽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규율은 곧 거대한 불길로 번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일의 우두머리로 불린 네드 러드.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떤 견습공이 홧김에 기계를 부쉈다는 소문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계가 망가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했답니다. 이것도 러드가 그랬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의 대장은 얼굴도 없는 농담 한마디였던 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익명의 계정 하나가 어느새 운동의 깃발이 된 것과 비슷하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실은 가장 정교하게 표적을 골랐다는 것도 기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무식했던 건 어쩌면 그들을 무식하다고 적은 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웃다가도 가슴이 턱 막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직물공이 부서진 배틀 앞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 다만 내 아이가 배 곪는 걸 지켜보는 게 부끄럽다. 그는 기계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떳떳한 아비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근에 주말까지 갈아 넣으면서도 정작 잘릴까봐 웃으며 버티는 사람, 어쩌면 거울 속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불길은 노팅엄을 넘어 요크셔로 랭커셔로 번졌습니다. 영국 전역의 공장이 밤마다 떨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굶주린 노동자와 마주 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폴레옹과 싸우던 정규군을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러다이트를 막으려 풀린 병력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외 전장에 나가 있던 부대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기 나라 노동자를 외국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기계를 부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보다 기계 한 대의 값을 위에 둔 것입니다. 붙잡힌 이들은 줄줄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기계를 부쉈다는 이유로 목이 매달린 사람이 십수명, 수십 명이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한 청년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곁에서 사람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 정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일까요?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 거의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14만 명 넘는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회사들이 내건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AI 때문이다. 사람을 대신할 기술이 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정황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잘라놓고는 정작 그 자리에 AI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빈자리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고는 이미 정해놓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AI를 갖다 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AI 워싱. AI라는 번쩍이는 간판 뒤에 진짜 이유를 슬쩍 숨긴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는데 그걸 시대의 흐름인 척 포장하기에 AI만큼 좋은 핑계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같은 회사가 한쪽에선 사람을 자르면서 다른 한쪽에선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인력을 뽑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200년 전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문제는 정말 기술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회사 단톡방에 공지 하나가 뜹니다. 조직 개편,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차례가 나일까봐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며 잠 못 드는 그 밤, 내 기술이, 내 경력이 갑자기 쓸모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서늘한 공포. 200년 전 배틀 앞에선 직물공이 느낀 감정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방직기 자체가 사람을 굶긴 게 아니었던 것처럼 AI 자체가 당신을 해고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변화로 생겨난 이득을 과연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러다이트를 딱 한마디로 다시 적는다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부수고 싶었던 건 차가운 쇳덩이가 아니라 자기들만 빈손이 되는 그 불공평이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새로웁니다.
방직기가 그랬고 오늘의 AI가 그렇습니다. 기술 그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이 만든 열매를 소수가 독차지하고 누군가에게는 해고 통지서만 쥐어줄 때 200년 전의 그 분노는 모습만 슬쩍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던질 질문은 기계를 부술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몫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이냐입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질문을 200년이나 너무 일찍 던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안녕하신가요?